하게 이 불법성이 있는 거죠. 그걸 선관위가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거고요.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또 어느 누가 그러면 국정감사 앞두고 이제 350만 원, 600만 원이니까 고액 특강을 들으라고 하고 그 듣는 동료를 이 의원실에서 직접 이제 그것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찾아오는 직원들한테 너 600만 원짜리 강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듣게 하는 것이 어느 누가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 관행 없어요. 그런 관행 없다. 국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지금. 그래서 특감 그리고 이번에 문제는 말씀? 해외여행 부분은 어제 이제 결정이 전체 김기식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300에서 600만 원 정도 그 고액 특강을 하는 이제 강요죄 여부라든지 그다음 그 해외여행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천만 원을 주고 8천만 원 가까이를 봉급으로 되돌아간 부분하고 그다음 이 정책 연구비를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되돌려받은 꺾기 사건 이 한 4가지 정도 중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하고 예.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해외 출장의 목적, 내용, 출장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 경위, 비용 부담을 하게 된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런 특감으로 거를 내가 밝혀내자 종합적으로 해야 이 된다는데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해외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물타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여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해외 출장이었다. 그 부분은 이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특검 갈 것이다. 다른 여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과도 공조하시는 건가요? 뭐 그쪽 당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해야 된다. 자, 드루킹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예. 앞서서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라 하는 건 좀 과도하고 아마 이제까지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예. 드루킹이라는 양반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서로의 그 관계를 가졌지 않냐, 의사소통을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는 자기는 일방적으로 그 문자만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5-6번 서로 만났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만났고 그다음 또 인사청탁을 또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공모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의 관계다. 예. 이게 자유한국당 그리고 어제 이제 해명한 것이 2가지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열린 인사 시스템 때문에 누구나 없이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반론으로 좀 드리려고 했어요. 김경수 의원의 반론이 뭔고 하니 대선을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순수한 자발적인 지지 모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맞지만 이것이 순수 민간인들이 합법적으로 댓글 다는 거였지 무슨 공무원들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대가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성격이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지지하고 댓글 달아주고 이 정도면 굉장히 없는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누룩나무 출판사 거기에 보면은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PC와 핸드폰이 현재 발견대가 170대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수백 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 그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거나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 활동한 거는 다른 분명히 조직적이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했다라는 사실에서는 분명히 공모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검경이 수사해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못 맡기겠다 이 말씀? 그렇죠. 지금 경찰이 예를 들어 드루킹이라는 양반을 이제 체포하고 난 다음에 23일간 그냥
이걸 뭡니까 은폐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정권 실세라고 불려지는 김경수 조금 의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메시지 같습니다. 주문이 지금까지 해제되었습니다. 예. 보호하려고 메시지 하는 주문이 이런 모양을 봤을 해제되었습니다. 때 예.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 행간으로 시작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어제 대한항공은요,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외신에요,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GAPJIL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글로벌 용어로 승격시켜준 셈입니다. 국민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장 출신의 두 분을 연결합니다. 도대체 대한항공 내의 갑질 문화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 왜 고쳐지지 않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시 만나보고요. 화요일에 코너죠. 뉴스닥 있는 날인데요. 지지난주부터 함께했던 그분들 이젠 더 이상 스페셜이 아니네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뭔지 뉴스닥에서 확인을 하시죠. 김성환의 행간 1부에서 놓쳤지만 빠뜨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의 행간부터 시작을 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간 빠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자들 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체크 바캉스 제도가 아주 큰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보름 만에 15,000명이 넘게 신청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신청자 폭주한 체크 바캉스 제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체크 바캉스 제도 이래서 못 알아들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정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있었던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 돼지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여행 경비 20만 원을
내가 냈다. 예, 예. 그러면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적립을 해줍니다. 예. 그럼 정부가 10만 원을 더 보태줘서 어허. 40만 원의 여행비를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대 1대 1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1982년도에 도입했던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 한국판 체크 바캉스 제도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예. 한국관광공사가 2만 명을 목표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이달 20일이 마감이거든요. 예, 예.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 업체 1,200곳에서 참여를 신청했고요. 15,000명 넘게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로자, 노동자 본인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예, 그렇죠. 우리도 10만 원 내겠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폭주한 거예요. 네네. 이 뉴스에 행간 이면 들어가 볼 만하네요. 첫 번째 인간은 보통시켜서 곱빼기로 먹는 느낌이다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비유가 나옵니까? 아니, 배가 고파서 중화요리집 갔어요. 예. 여기 짜장면 보통이요 이렇게 시켰는데 예. 보통이 아니라 곱빼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20만 원 다 냈는데 휴가비로 네. 4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털어서 돌아온 거예요. 예. 이거 사실 기업 입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도 공짜로 직원들 휴가 보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여름 휴가철 되면 무섭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휴가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넉넉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빠듯한데 예. 휴가는 보내긴 보내줘야겠고 그렇죠. 그런데 돈은 많이 못 주니까 예, 굉장히 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사장님 어깨에 이렇게 힘 딱 주고 한 10만 원 보태주면 40만 원 받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겠죠. 그러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머니 사정 빠듯해서 휴가 떠나면서 마음 무거웠거든요. 예, 예. 20만 원 내면 40만 원으로 되돌려받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짜장면 보통 시켜서 곱빼기로 먹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딱이네요. 두 번째 인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파리만 날릴까 봐 지나치게 걱정만 했다입니다. 아, 그래요? 걱정했어요? 정부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어. 뭐 비유를 하자면 중화요리집을 차렸다가 망한 사장님이 동네 옮겨서 새로 다른 동네에다 가게 차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요? 이분이 이런 겁니다. 나는 요리에는 정말 자신 있어. 예, 진짜 예. 맛있는 음식 만들 자신 있어. 그런데 손님이 안 해서 망했다고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제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 2014년에도 이 제도를 똑같이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2,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예, 예.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한 80% 가까이가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정부 지원금의 5.4배에 달하는 국내 관광 소비를 했습니다. 어허. 이게 이제 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부는 1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5배를 썼더라. 50만 원을 썼더라. 뭐, 예,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내수 쓴 거죠. 진작도 되고 이래저래 그렇죠. 좋았어요.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예. 근데 딱 한 해만 하고 끝냈어요. 왜요? 1년 만에 중단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예, 예. 이번에 또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 동네 옮겨가지고 다시 문 열려고 하니까 예, 주춤주춤 하는 거죠. 팔이 날릴까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화부가 500억 원을 배정해서 50만 명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어요. 계획은 근데 갑자기 단계적 시행으로 계획이 바뀌더니 예산이 75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게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3분의 1 수준인 25억 원으로 줄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도 2만 명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어떻게 끌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적었고 오히려 손님이 안 올까 봐 걱정만 하면서 제도를 더 만졌다. 일종의 정책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근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그때는 거예요. 기업들이 참여 안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죠? 뭐가 정부가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홍보를 예산을 좀 했고. 더 많이 확보했던 측면도 있고요. 당시에는 2억 원 남짓한 예산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달라지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정책 유인 효과를 만들 만한 그런 당근도 기업들한테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짜장면뿐 아니라 짬뽕, 탕수육도 맛있어요. 오늘은 끝까지 중국 식당으로 가는군요. 네. 손님마다 취향 다르잖아요. 다르죠. 중화요리집 갔어요. 예. 근데 짜장면만 시키는 사람만 있나요?
저 짬뽕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짜장면 시키는 사람들은 계속 짜장면 시키고 짬뽕 먹는 분들은 쭉 짬뽕만 먹어요. 그러면 짜장면만 하는 집 가면은 짬뽕 먹는 사람들 다음번에 발길 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네. 이번에 현찰로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쿠폰 같은 걸 주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가 6월 중에 전용 온라인 몰을 만듭니다. 예. 거기 가서 예약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여행 상품권 같은 걸 주는군요. 그렇죠. 국내에서 그거랑 비슷한 써라. 거예요. 아. 근데 이 상품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예. 여기에 짜장면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안 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메뉴를 만들 때 다양하고 많은 메뉴들, 예.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줘야 한다.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셰프, 요리사가 아주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한 분, 지금 더 스파이라는 아이디의 분은, 근데 이거 결국 국민 혈세 아니냐, 이거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혈세 10만 원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만족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수 진작도 되고, 네. 어차피 휴가를 가는 길인데 이렇게 보태서 노동력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이런 효과가 있지 활성화되면 않겠는가. 그 혜택을 다시 중소 영세기업들이 보고 다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일단 시작됐고요. 더 확대할지 말지 이건 또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정은 오늘 행간. 그나저나 바캉스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아직 못 세웠습니다. 4월인데 저한테 혜택을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스쇼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조전무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성을 지르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음성 파일부터 좀 들어보죠. 예,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녹음을 한 겁니다. 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 물론 회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좀 애매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국제뉴스에까지, 해외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그것도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기업에서 이런 후진적인 갑질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수소문 끝에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장 두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희가 두 분을 연결해 보는 건데요. 먼저 한 분의 기장부터 만나보죠. 예,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한항공에는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예, 제가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약 7년 정도 재직한 다음에 퇴사했고요. 예. 퇴사를 떠난 지는 좀 됐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신원이 드러날까 봐 밝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7년 근무를 하셨어요. 우선 지금 음성 파일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더 놀랐어요. 뭐 저 정도까지인가? 저럴 수가 있는가 직원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조전무다 아니다 얘기를 못 해요.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음성 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대한항공 직원이라면은 총수 일가가 항상 그래왔다는 걸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았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히려 놀란 부분은 이제는 직원들도 의뢰 입장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할 지경에 이르렀구나. 더 숨기지도 않는구나. 이 마치 물이 끓듯이 어떤 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용기 내서 공개를 하는구나. 여기에 놀라셨다. 예, 그렇죠. 회사 안에서 7년이나 근무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성 지르면서 일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그 안에서는 받아들여졌던 건가요? 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현민 전무가 근무하던 곳은 본사 건물이 6층인데요. 예. 보통 전에 듣기로는
뭐 조전문은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뭐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 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예. 이 대한항공 본사 건물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뻥 뚫려 있고요. 부서별로 칸막이로만 돼 있고 위에가 다 뚫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한쪽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예. 6층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 파일을 잘 들어보면은 그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려요. 따닥따닥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저쪽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이라는 거 고래고래 지른다는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일주일에 기분 좋으면 한두 번, 기분이 안 좋으면 2-3번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사람은 뭐 또 시작이네 하면서 한번 녹음을 해본 거군요. 아주 이례적인 것에 녹음을 한 게 아니라. 네, 뭐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들었고요. 이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6층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키보드 소리만 이제 탁탁탁 나는데 사내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직원들이 서로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는 거냐, 오늘 깨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기압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오죽했으면은 그 제보자가 녹음을 해서 제보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소리 지르는 부분, 그 고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 증언해 주셨는데, 혹시 그 고성 지르는 거 말고도, 이제 기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승무원들, 기장들, 비행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갑질을 저지른 일이 있다고 하나요? 뭐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가 비행기를 타는 날이면은 온 부서가 비상이 걸리거든요. 왜요? 특히 손님들이 항공기 탑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점장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주변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또 요즘에는 비행 중인 기장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이 회장님 탄 비행기가 혹시라도 지연이 될까봐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중에 메시지 수신하느라 이 정상적인 비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가 그 밑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위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고성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뭐 알아서 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난번 땅콩 회항 사건에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공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런 똑같은 논란이 또 벌어졌다고 보세요? 사실 땅콩 회항 이후에 회사는 직원을 존중하고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말뿐이었지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서장도 얼마 전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어제 노조 측에서 이번 개인적 일탈로 직원들이 상심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조현민 전무의 개인적인 일탈, 그 사람 인성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총수 일가의 한마디에 모든 임직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알아서 기는 그런 뭐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죠. 이 회사는 사주 일가, 그 오너 일가의 말에 벌벌벌벌 모두가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다 반기를 들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책상 빠지는 거죠. 아니 지금 2000년대인데요. 그것도 2018년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책상이 빠져요. 글쎄 뭐 땅콩 회항이나 물벼락도 사실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군요. 하긴 그러네요. 그 땅콩 회항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박창진 사무장 그분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항공에서 7년을 근무한 기장 출신이세요. 이분의 증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분 역시 대한항공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기장이십니다. 연결해보죠.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며칠 사이에 정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직원 출신으로서.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 본인이 직접 고객 컴플레인 글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예.
그 직원 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답글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라. No mercy. 자비를 주지 마라. 그 글을 적게 되면 그 직원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현민 사건은 예. 그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오너 일가가 거의 공산국가처럼 자기들이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앞에 분도 회사의 구조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누구도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님도 공산국가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사실 요새 주식회사가 오너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곳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그게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 통합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일일이 직원 SNS를 사찰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글을 내리라고 하든지 예전에 한 번은 회장 욕을 써가지고 그 직원을 정직을 시킨다는 등 이런 일들이 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직원의 SNS를 사찰한다고요? 네. SNS라고 하면은 카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요? 아니면 또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SNS들 그걸 다 사찰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통합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여다보다가 이거 사적인 건데 사적으로 회사 불만 적을 수도 있고 뭐 나 빨리 퇴근하고 싶다. 우리 상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제 전화해서 글을 내리라고 하든지 근데 그 글을 내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의 임원이나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글을 내리라고 시킵니다. 아니 그거는 사적인 곳이잖아요. SNS라는 사적 공간인데 그걸 글을 내리라 마라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공산국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싫다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싫다고 하면 책상 빼야 되는 구조?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 자기 상관이 얘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속 상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시킨다는 말. 그럼 거절할 수가 없고 싫으면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어제 말이죠. 블라인드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대한항공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올린 글을 보면 6층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전수조사가 있을 거다.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보도를 듣고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뭐 제 상식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아하면 그 정도로 직원들한테 겁을 준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겁을 줬을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7년 근무하셨던 기장님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땅콩 회항, 물벼락 사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10년 근무하신 기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혹은 오너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하인 부리듯이 대하고 갑질이 절대 없어질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인 부리듯 직원들을 대했다 지금 그러셨는데 어떤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혹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자녀 3명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직원들을 배려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고함이라든지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겠죠.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요.
참 그 대한항공 직원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는 일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오너들 때문에 네. 회사가 막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구설에 올라야 되고 아이들에게 나 대한항공 다닌다 얘기하기가 막 창피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상하세요.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하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오너 일가가 네. 자꾸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오너 일가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 왜 대한항공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욕타임즈가요. 재벌, 갑질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GAPJI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이 조씨남매의 행적을 보도하기까지 했죠. 갑질, 재벌 이런 단어가 글로벌 언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감사라도 해야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그 대한항공이 쓰는 공항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또 대한이란 이름도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바뀌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한항공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기용님, 정말 창피하네요. 이러셨고, 많은 분들이 그 고성을, 아침에 듣는 게 너무 불편하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걸 들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계시고, 들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다가, 원래 4분 30초 분량입니다만, 딱 20초만 들려드렸습니다. 예. 이수호님도 4살 아이도 아니고 매도 치료가 주문이 급성을 체결되었습니다. 싶습니다. 박정태님은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빼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우리의 갑질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또 많은 분들은 이런 회사 많아요. 김현정 씨 모르셨어요. 이런 문자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정말 많습니까? 경험하셨던 분들 좀 보내주세요. 예. 드루킹과 관련된 논란 오늘 뭐 여야 양쪽의 입장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지지, 야당 지지 골고루 뭐 들어옵니다만 저희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매도 오늘의 게스트 주문이 두 분. 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페셜을 붙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습니다, 정말. 누가요? 제가요? 예. 반갑단 말씀. 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효옥 작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튜디오 괜찮으시죠? 익숙하시죠? 아니 여기 CBS는 참 좋은 회사라는 느낌 들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차를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오면은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 경비를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고 정말 친절하세요. 야, 네. 대한항공하고 비교되죠. 네네 아까 저기 대한항공 직원들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 아까 속상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요.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너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터지니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얘기를 두 분 말고도 저희가 정말 많이 접촉했거든요. 다 똑같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두 분 지난주, 지지난주 2번 연속 스페셜로 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시더니 결국은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뭐 고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약간 저 코너 이름은 뉴스닥 아니에요? 뉴스닥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바꿔주세요. 자꾸 막 그 전역 그 작가님이 예쁜 누나가 밥 사줄게 이러니까
몸둘 바는 모르겠고 이게 좀 대화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네. 아, 제가 중간에서 중재 잘하겠습니다. 네. 이 잘못된 만남을. 예. 사실은 허성무 이준석 커플이 의견이 두 분이 전혀 다른데도 상반된 의견인데도 케미가 좋았어요. 네. 참 희한한 커플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준석 위원장 얘기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많으시고 허성무 소장 의견에도 반대하는 분들 계시고 서로 그렇지만 하지만 둘이 토론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매도 주문이 두 분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런 전철을 좀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전철도 있군요. 예. 예,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코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의견이 또 다르면 욕하면서도 막 또 들으시는 코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 아, 또 그러세요. 자신의